아, 참. 우리 혜원이 어머니가 청소부라고 해서 시어머니 김영숙 씨가 화를 내며 뺨을 때리는 거예요. 정말 그 순간 혜원이 주저앉았지요. 그런데 그 장면을 현관에서 몰래 지켜보던 한 남자가 바로 혜원 아버지 강훈 씨였어요. 글쎄, 내 딸을 누가 때려 하며 분노가 치밀었답니다. 혜원이 27살 회사원으로 결혼한 지 2년 됐는데 시댁에서 편한 날이 없었어요. 아버지 강훈 씨는 55살에 딸 목소리가 이상해서 깜짝 방문했지요. 현관에서 신발 벗으며 거실 소리를 들었어요. 남편 박정우는 30살 중견기업 과장으로 소파에 앉아 어머니 편만 들었답니다. 아,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사돈이 청소부라니 하며 혜원을 흘겨봤어요. 강훈 씨는 복도에서 그 말을 듣고 주먹을 쥐었지요. 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는 정직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피해 안 끼치고 떳떳하게 사시잖아요. 뭐가 부끄러워요? 했지만 김영숙 씨 화가 더 커졌어요. 58살 그녀는 며느리를 곱게 본 적 없었지요. 청소부가 뭐 정직해? 남집 변기 닦고 쓰레기 치우는 게 자랑이야? 우리 아들이 뭐 부족해서 그런 집안 딸 데려왔어? 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강훈 씨는 복도에서 듣고 화가 치밀었지요. 시아버지 박태식 씨도 60살 작은 제조업체 사장으로 못마땅한 표정 지었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사업해왔어. 남한테 고용돼 일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청소부 집안과 사돈이라니 체면이 안서하며 혀를 찼지요. 혜원은 어머니 김순자 씨가 52살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게 자랑스러웠는데 여기서는 죄처럼 느껴졌어요. 사돈 어른은 뭐 하세요? 같이 청소업체에서 일하시는 건 아니겠지? 김영숙 씨가 비아냥대며 물었어요. 강훈 씨는 복도에서 듣고 더 화가 났지요. 혜원이 조심스레 아버지는 건설 쪽 일하세요 했어요. 맞아요. 강훈 씨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었지요. 건설이라. 그것도 이름직하겠네. 가난한 집안끼리 모여 가난 대물림이야. 박정훈이 아내를 무시하듯 말했어요. 강훈 씨는 더 참을 수 없었지요. 혜원 눈에 눈물이 고였고 남편마저 그렇게 하니 절망스러웠어요. 청소부 어머니가 뭐라고 그렇게 당당해?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한테 말대꾸야. 김영숙 씨가 흥분하며 다가갔어요. 청소부 집안 주제에 우리 며느리 행세라니 하며 혜원 뺨을 세게 때렸지요. 철썩 소리에 혜원 얼굴이 돌아가고 뺨이 빨갛게 부었어요. 혜원이 주저앉았지요. 강훈 씨 눈에 불이 켜졌어요. 어머니 욕하지 마세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어머니가 무슨 잘못했다고요? 혜원이 눈물 흘리며 말했지만 김영숙 씨는 오히려 더 흥분했어요. 역시 청소부 딸답네. 예의 없고 버릇 없어. 이런 게 며느리야. 박정훈도 어머니 편 들었어요. 혜원아, 어머니께 제대로 사과해. 장모님이 청소부라는 게 우리한테 큰 부담이야. 회사 사람들 알면 나도 무시당할까봐 했지요. 혜원은 견딜 수 없어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어머니 이야기 안 할게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강훈 씨는 복도에서 다 보고 내 딸이 왜 이런 대우 받아야 해? 하며 거실로 들어갔지요. 갑자기 나타난 강훈 씨를 보고 모두 놀랐어요. 사돈어른 언제 오셨어요? 박태식 씨가 당황하며 물었지요. 강훈 씨 얼굴이 일그러져 방금부터 봤어요. 딸 뺨 맞는 것까지 다 했어요. 김영숙 씨는 뻔뻔하게 며느리가 버릇없어서 교육한 거예요. 청소부 집안 무시한다고 시어머니한테 대들더라고요. 했지요. 교육? 뺨 때리는 게 교육이야? 청소부가 뭐 어때? 정직하게 돈 버는 게 잘못이야? 강훈 씨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김영숙 씨는 여전히 거만하게 당연하죠. 우리 아들이 뭐 부족해서 그런 집안 딸 데려왔어. 창피해 죽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할까 했지요. 강훈 씨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네요. 참 재미있네 하며 주머니에서 명함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청소업체 아니에요. 제가 강훈 건설 회장입니다 했지요. 명함 본 박태식 씨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태성제조가 강훈건설 주요 하청업체라는 걸 알았지요. 강훈 건설 말씀인가요? 박태식 씨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맞아요. 우리 회사와 거래하시는 분인가? 성함 익숙한데 강훈 씨 차갑게 미소 지었지요. 박태식 씨 명함 확인하며 이강훈 회장님이세요? 우리 태성제조가 15년째 거래하고 있어요. 항상 감사해요. 했지만 말을 멈췄어요. 회사 매출 80%가 강훈건설에서 나오니까요.
15년 거래하면서 제 딸 이렇게 대하셨군요. 참 재미있네. 강훈 씨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섞였어요. 김영숙 씨도 남편 반응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지요. 여보, 강훈 건설이 뭐 대단한 회사야?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주요 거래처야. 거의 전부야. 박태식 씨 당황하며 말했어요. 태성제조 사장님이시군요. 15년이면 오랜 세월이네. 그런데 제 딸 이렇게 대하시네요. 강훈 씨 목소리에 위협이 담겼어요. 박태식 씨 식은땀 흘리며 죄송합니다. 회장님인 줄 몰랐어요. 했지요. 몰랐으면 제대로 안 할 거라는 말씀.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시네. 강훈 씨 냉소지였어요. 제 딸과 아내를 청소부라고 무시하고 뺨 때리시고 2년 동안 이런 식이었나요? 김영숙 씨 이제 두려움 느꼈지요. 그게 체면이 있잖아요. 했지만 남편 눈치 봤어요. 청소부라고 하셨죠? 제 아내 김순자가 청소업체 일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뭐 잘못인가? 정직하게 일하는 거예요. 강훈 씨 목소리 커졌어요. 혜원은 아버지 화내는 모습 오랜만에 봤지요. 회장님, 잘못 생각했습니다. 진심 사과드려요. 박태식 씨. 급히 했지만 강훈 씨 받아들일 생각 없었어요. 제 딸 때리고 모욕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셨겠죠. 2년 동안요. 강훈 씨 말했어요. 아,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박태식 씨 변명하려 했지만 강훈 씨 듣지 않았어요. 혜원아, 이런 집안과 이혼해. 아버지가 책임질게. 더 이상 이런 대우받지 마. 단호하게 말했어요. 혜원 놀라.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해결할 방법 있을지도 몰라요. 저 노력할게요. 했지요. 노력? 2년 동안 충분히 했잖아. 뺨까지 맞았어. 강훈 씨 흔들림 없었어요. 박정훈 급히 일어나 장인어른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안 그래요. 혜원이 존중할게요 했지요. 이미 늦었어. 2년 기회 충분했어. 내 딸 뺨 때린 건 용서 못해. 강훈 씨 냉정히 했어요. 혜원아, 짐 챙겨 집으로 가자. 여기 있을 필요 없어 했지요. 혜원 망설였어요. 시댁 힘들었지만 남편과의 생활 포기 싫었지요. 아버지 한 번 더 기회 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정훈 씨 사랑해요. 참고 살아볼게요. 했어요. 참고 산다고 뺨 맞으면서 그게 결혼이야? 강훈 씨 딸 어깨에 손 올렸어요. 혜원 눈물 고였지요. 기회 이미 줬어. 2년 동안 내 힘든 거 다 알아. 전화할 때 목소리 죽어 있었어. 했어요. 김영숙 씨 급히 달려와 혜원 손 잡았어요. 혜원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안 그래? 어머니 일 존중할게. 다 들어줄게. 했지요. 이미 늦었어요. 딸 때린 걸 어떻게 용서해? 강훈 씨, 김영숙 손 뿌리쳤어요. 김영숙 처음 진짜 두려움 느꼈지요. 회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무식해서 그랬어요.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 박태식 실제 무릎 꿇었어요. 사업 위험 느꼈지요. 용서. 딸 때리고 2년 모욕한 걸 아내까지 무시하면서 강훈 목소리 분노 가득했어요. 박정훈도 무릎 꿇고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 보호 못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저도 무시했어요. 했지요. 보호는커녕 함께 모욕했지. 장모님 청소부라고 창피하다 했죠. 회사 사람들 알면 어떻게 하냐고 강훈 씨 차갑게 봤어요. 박정훈 할 말 없었지요. 혜원아, 이혼 수속 밟자. 아버지 도와줄게. 위자료 제대로 받고 변호사 최고로 구할게 했어요. 아버지 정말 그래야 할까요? 그래야 해. 이제 당당하게 살아. 아무도 널 무시 못하게 해줄게. 다신 이런 일 당하지 마. 강훈 씨 딸 안아줬어요. 박 씨 가족 절망적 표정 지었지요. 회장님, 마지막 한 번 기회 주세요. 완전히 달라질게요. 며느리 딸처럼 모실게요. 김영숙 울며 매달렸지만 강훈 마음 정해졌어요. 기회 끝났어요. 내일 변호사 상담해서 이혼 절차 밟을게요. 사업관계도 다시 생각해봐야겠네. 했지요. 다음날 아침 9시 박태식 휴대폰 울렸어요. 강훈 건설 구매팀장 전화였지요. 박 사장님, 급한 연락이에요. 앞으로 모든 계약 해지합니다. 진행 중 프로젝트도요 했어요. 뭐라고요? 갑자기 왜? 15년 문제없이 잘했잖아요. 품질 납기 지켰고요. 박태식 당황했지요. 회장님 지시예요. 개인적 문제라고 들었어요. 했지요. 박태식 예상했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김영숙 물었지요. 망했어. 완전히 강훈 건설 계약 해지래. 박태식 고개 떨구었어요. 우리 회사 어떻게 돼? 직원 월급은? 강훈 건설 없인 버틸 수 없어 했지요. 또 다른 협력업체에 전화 왔어요.
대한건설 구매팀이에요. 앞으로 거래 중단합니다. 강훈건설에서 연락 왔어요. 태성제조 거래하지 말라고요? 했지요. 박태식 휴대폰 놓쳤어요. 강훈 영향력 클 줄 몰랐지요. 30분 후 한국건설도 거래 중단래요. 강훈건설과 문제 있으시다면서요? 우리도 강훈건설 거래에서 어쩔 수 없네요. 했지요. 박태식 완전 절망했어요. 영향력이 건설업 전체에 미쳤지요. 한편 강훈 사무실에서 우리 거래업체 모두의 통보에 태성 제조 거래 금지야. 우리 쪽에서 먼저 중단하는 업체는 계약 조건 좋게 해줘. 했지요. 이유 물으면 개인적 문제라고 해 제 딸 모욕한 대가야 단호했어요. 비서, 태성제조 망할 수도 있겠네요. 했지만 강훈, 그게 목적이에요. 딸 뺨 때린 대가 톡톡히 치러야지. 후회 없었지요. 오후 박태식 공장 난리 났어요. 직원들 사표 내기 시작했지요. 사장님, 이런 상황에선 일 못해요. 월급 나올지 모르겠고. 영업팀장 먼저 사표 냈어요. 15년 함께한 직원이었지요. 해결책 찾아볼게. 기다려줘. 박태식 붙잡았지만 소용없었어요. 강훈 건설거래 끊어지면 끝이에요. 다른 직장 찾는 게 낫겠어요. 생산팀장도 나갔어요. 20년 넘은 직원이었지요. 사무직들도 줄줄이 사표 냈어요. 박태식 텅 빈 사무실에 앉아 있었지요. 김영숙 강훈에게 전화 걸었어요. 회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 어디든 찾아갈게요. 했지만 이미 늦었다. 딸 뺨 때린 걸 어떻게 했지요. 김영숙 울며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 없인 못 살아요. 제발 이혼 막아주세요. 회사 상관없어도 했지만 강훈. 아내 모독 잊었나? 청소부 무시한 거요. 하며 전화 끊었어요. 김영숙 절망에 소리 질렀지요. 혜원은 친정에서 이혼 서류 준비했어요. 혜원아, 정말 괜찮니? 이혼이 답일까? 어머니 김순자 손 올렸지요. 괜찮아요. 엄마 자유로워질 거예요. 눈치 안 봐요. 혜원 해방감 느꼈지요. 아버지가 무리하는 건 아닐까? 사업 건드리시면 괜찮아. 저들이 선 넘었어. 딸 뺨 때린 건 용서 못해. 강훈 말했어요. 박정훈 회사에서 동료 시선 따가웠어요. 박 과장 장인어른 강훈 건설 회장이라면서 집안 왜 망가졌어? 물었지요. 왜 이혼 소문나? 무슨 일 있었어? 박정훈 대답 못했어요. 박 과장 때문에 우리 회사도 거래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동료 걱정했지요. 박정훈 위축됐어요. 일주일 지나 태성제조 완전 무너졌어요. 거래처 등 돌리고 직원 대부분 떠났어요. 10명 중 5명 남았지요. 여보, 은행 연락 왔어. 대출 3억, 즉시 상환하래. 김영숙 떨렸어요. 박태식 체념, 돈 어디 있어? 계좌 텅 비었어. 끝났어. 했지요. 우리 집 담보 잡혔잖아. 빼앗기면. 경매 준비할 거야. 박태식 고개 떨구었어요. 30년 쌓은 게 일주일 만에 무너졌지요. 박정훈 회사에서 임원 불렀어요. 박 과장 앉아요. 장인어른 강훈 건설 회장이라면서? 이혼한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했지요. 우리도 강훈 건설 거래에 박 과장 때문에 문제 생길까 걱정. 압력 넣을 수 있잖아. 했지요. 그래서 휴직 어때? 사태 진정될 때까지 월급은? 어쩔 수 없어. 이해해. 박정훈 할 말 없었지요. 강훈은 더 강력 조치, 은행에 태성제조 대출 회수하라고 했어요. 부동산 업계에 소문 퍼뜨려 박태식 집 경매 나오면 입찰 말라고, 건설업 전체에 블랙리스트 등록해 박태식이나 박정훈 채용 말라고 복수 치밀했지요. 박태식 집에 채권자 몰려들었어요. 돈 언제 갚아? 기다릴 수 없어 소리쳤지요. 우리도 월급 줘야 해. 박 사장 돈 안 주면 망해. 김영숙 문 못 열었지요. 박태식 도망치고 싶었지만 갈 데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 지켜봤지요. 태성제조 망했다면서 강훈 건설과 싸웠대. 며느리 함부로 대하다 이런 일 소문났어요. 박씨 가족 고립됐지요. 혜원은 강훈 건설 본사에서 새삼 준비했어요. 혜원아, 우리 회사 기획팀에서 일해볼래? 내 능력이면 충분해. 강훈 제안했지요. 아버지 회사에서 사람들이 뭐라 할지 상관없어. 내가 잘하면 돼. 눈치 보지 마 했어요. 도전해볼게요. 피해 안 된다면 피해 무슨 내 실력으로야. 혜원 기대 느꼈지요. 2주 지나 박씨 가족 상황 참혹해졌어요. 채권자 매일 찾아오고 은행 경매 통지 왔지요. 여보, 어떻게 해? 집 빼앗기고 회사 망했는데
김영숙 눈물 흘렸어요. 모르겠어. 회장님께 빌어보는 수밖에. 무릎 꿇고 용서 빌어야 해. 박태식 체념했지요. 박정훈도 회사에서 힘들었어요. 휴직인데 동료 시선 차가웠지요. 장인 어른한테 부탁해봐. 우리 회사 피해볼까? 선배 짜증냈어요. 이제 남이에요. 이혼 거의 끝났고. 했지만 더 큰 일이라 원수되는 거잖아. 동료들 경계했지요. 그날 오후 박태식 결심 굳혔어요. 강훈 건설 본사 가서 사과하기로. 여보 같이 가자. 무릎 꿇고 빌자. 김영숙 각오했지요. 정훈도 데려가 함께 사과해야지. 박정훈 어쩔 수 없이 따라갔지요. 본사 앞 경비실에서 막혔어요. 약속 없으면 못 들어가요 했지요. 제발 회장님께 말씀해 주세요. 태성제조 박태식 왔다고. 꼭 만나고 싶다고 했지요. 회장님 만나실 수 없대요. 돌아가시라고 했지만 김영숙 무릎 꿇고 회장님 저희 죽을 죄 지었어요. 한번 봐주세요. 소리쳤어요. 지나가던 사람들 모여들었지요. 박태식과 박정훈도 무릎 꿇었어요.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며느리 때린 것도 청소부 무시한 것도 잘못이었어요. 김영숙 목 쉬도록 외쳤지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뭔 일이지? 왜 빌고 있어? 강훈 건설 앞에서 큰 문제 있나 봐. 했지요. 박씨 가족 초라해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강훈 건물 유리창에서 내려다봤어요. 혜원도 옆에 있었지요. 아버지 저 사람들 불쌍해 보여요. 했지만 강훈 불쌍? 내 뺨 때린 사람들이야. 2년 괴롭힌 사람들이고 차가웠어요. 그래도 저렇게까지. 혜원아 내가 착해서 그래. 저들이 널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강훈 딸 어깨 올렸지요. 혜원도 말 안 했어요. 아래서 절규 계속됐어요. 회장님 며느리 없으면 못 살아요. 이혼 막아주세요. 김영숙 울부짖었지요. 행인들 더 모였어요. 무슨 일? 며느리 때렸대. 청소부 무시하면서. 아 당연히 벌받지. 요즘 세상에 그런 일 했지요. 사람들 대부분 박씨 가족 비판 강훈 지지했어요. 2시간 지나도 강훈 안 나왔어요. 박씨 가족 무릎 부었지요. 아버지 그만 가요. 소용없을 것 같아요. 박정훈 지쳐 말했지만 박태식 안 돼. 회장님 나올 때까지 여기 있어. 회사 집 지켜야 해 했지요. 김영숙 다시 외쳤어요. 회장님 무식해서 그랬어요. 청소부 천한 일 생각한 제 잘못이었어요. 했지요. 그제야 강훈 마음 움직였지만 용서가 아니라 마지막 통보 위에였어요. 혜원아 내려가서 말해주자. 이미 늦었다고 했지요. 강훈과 혜원 내려오자 박씨 가족 희망 품고 빌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잘못 생각했어요. 혜원아 엄마 미안해. 앞으로 어머니 존경할게. 다 들어줄게. 김영숙 혜원 손 잡으려 했지만 혜원 피했어요. 이미 늦었다 했습니다. 제 딸은 여러분 가족 아니에요. 강훈 냉정히 했지요. 박씨 가족 절망 스며들었어요. 내일 이혼 서류 법원 접수돼요. 모든 게 끝났어요 했지요. 다음 날 가정법원 이혼 조정 열렸어요. 박정훈 체념하며 서명했지요. 위자료 2억 원 확정, 혜원 명의 적금 주식도 가져가세요. 변호사 정리했어요. 박정훈 고개 끄덕였지요. 한 번 더 기회, 김영숙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어머님 2년 기회 충분했어요. 이제 끝이에요. 혜원 차분히 했지요. 위축된 모습 없었어요. 서류 접수되자 강훈, 혜원아 이제 자유야. 당당하게 살아 했지요. 내 아버지 새로운 시작이에요. 혜원 해방감과 기대 섞었어요. 2년 고통 끝났지요. 법원 나오며 강훈, 우리 회사 기획팀 이사로 임명할게 했지요. 아버지 돼요? 사람들이 뭐라 할지 내 실력 내가 알아. 프로젝트마다 우수했잖아. 제대로 발휘할 기회야 했지요. 혜원 새로운 도전 설레었어요. 박씨 가족 집에서 절망했어요. 은행 최후 통첩. 이번 주 안에 3억 갚지 않으면 경매 시작하래. 박태식 공문 보며 말했어요. 김영숙 울음 터뜨렸지요. 집 빼앗기면 어디 살아? 갈 곳 없는데 시골 고향 가야지. 여기 못 버텨 박태식 포기했지요. 30년 쌓은 게 2주 만에 사라졌어요. 박정훈 회사에서 해고 통지받았어요.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네요. 강훈 건설 관계 악화되면 피해봐서요. 상무 미안해했지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박정훈 담담히 일어났어요. 밑바닥 떨어진 기분이었지요. 일주일 후 박씨 집 경매 나왔지만 입찰자 없었어요. 강훈 영향 때문이었지요. 이상하네.
시세보다 싸게 나왔는데 공인중개사 갸웃했지만 업계 사람들 이유 알았지요. 강훈 회장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던데 누가 사? 결국 박씨 가족 시골로 야반도주처럼 떠났어요. 짐 못 챙기고 이런 신세 됐네. 김영숙 한숨 쉬었어요. 30년 살던 집 떠나다니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며느리 함부로 해서 박태식 후회했지만 늦었어요. 회원은 강훈건설 첫 출근했어요. 이사님 기획팀 자료입니다. 직원 공손히 줬지요. 고생하셨어요. 회의 때 검토할게요. 회원 당당히 받았어요. 회장님 딸이라고 특별 대우 안 받을게요.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직원들 호감 느꼈지요. 이사님 멋져요. 열심히 도울게요 했어요. 회원 새 환경에서 새 삶 시작했지요.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1년 흘렀어요. 회원 상무로 승진, 매출 증대 기여 컸지요. 상무님 이번 프로젝트 대박, 수익률 30% 나왔어요. 직원 감탄했지요. 팀원 덕분이에요. 다음도 파이팅. 회원 미소 지었어요. 자신감 넘쳤지요. 회원에게 새 연인 생겼어요. 서울병원 흉부외과 의사 김민준이었지요. 혜원 씨, 오늘 저녁 시간 있어? 레스토랑 예약했어. 민준 따뜻하게 말했지요. 네, 좋아요. 일 바빠 데이트 못했는데 혜원 행복했어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했지요. 과거 중요하지 않아. 지금 혜원 씨 좋아. 똑똑하고 당당한 모습 멋져. 민준 말에 혜원 더 행복했어요. 시골 박씨 가족 참혹했어요. 박정훈 건설 현장 일용직 했지요. 오늘도 일 끝, 내일 다른 현장 알아봐야 해. 지쳐 말했지요. 불안정했어요. 그래도 해야지. 먹고 살려면 박태식 작은 공장 야간 근무했지요. 김영숙 매일 후회. 며느리 있었다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이제 후회 소용없어요. 끝난 일이에요. 박정훈 체념했지요. 동네 사람들 좋지 않게 봤어요. 며느리 함부로 해서 이런 일. 청소부 무시했다가 대기업 회장 아내였다던데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당연한 보복 했지요. 박씨 가족 왕따 됐어요. 혜원 어머니 김순자 청소관리팀 팀장 승진했어요. 순자 씨 축하해요. 팀장 대신에 동료들 축하했지요. 딸 잘 되니 좋은 일 생기네.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김순자 뿌듯했어요. 당당했지요. 청소일 부끄러워 안 했어요. 강훈 딸 성공 보며 흐뭇해했어요. 혜원아 잘하고 있어. 아버지 자랑스러워 했지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용기 주셨어요. 혜원 감사했어요. 이제 행복해 보이네. 시댁 힘들 때 생각나. 그때 꿈 같아요. 자유롭고 행복해요. 혜원 행복 넘쳤어요. 눈치 안 봐도 되니까요. 2년 더 지났어요. 혜원 김민준과 결혼 앞두었어요. 행복한 결혼 될 것 같았어요. 혜원아 좋은 사람 만났네. 민준이 널 소중히 여겨. 강훈 만족했지요. 민준 오빠 제 과거 받아들여줘요. 그대로 사랑해줘요. 혜원 행복했어요. 장모님, 혜원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민준 김순자에게 인사했지요. 고마워요. 우리 혜원이 좋은 사람 만나 다행이에요. 김순자 감격했어요. 서로 존중 사랑 느껴졌지요. 시골 박씨 가족 힘든 생활 계속됐어요. 아들아, 혜원이 재혼 소문 들었니? 김영숙 말했지요. 네? 의사랑 한다던데 잘 됐네요. 박정훈 시큰했어요. 우리가 함부로 대한 실수 이제 깨닫겠어. 박태식 후회했지요. 늦었지만요. 동네 사람들 여전히 안 좋게 봤어요. 전 며느리 재혼한다던데 좋은 사람네. 당연히 그런 집안 벗어나니 함부로 대하면 안 돼 했지요. 박씨 가족 소외됐어요. 자업자득이었지요. 결혼식 날 혜원 아름다웠어요. 자신감 넘치는 웨딩드레스 모습이었지요. 우리 딸 예쁘다. 행복해 보여. 강훈 뿌듯했어요. 김순자 눈물 흘렸지요. 혜원아, 이번엔 행복하게 살아라. 내 엄마 행복할 거예요. 혜원 확신했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결혼식장에 강훈건설 임직원대학 동기들 왔어요. 모두 축하했지요. 회원님 축하드려요. 행복하세요. 동료들 진심이었어요. 혜원 사랑받았지요. 신랑 신부 입장할 때 혜원 당당했어요. 위축된 모습 없었지요. 민준아 우리 딸 부탁해 소중히 여겨줘. 강훈 당부했지요. 장인어른 평생 지키겠어요. 슬프게 안 할게요. 민준 진심이었지요. 하객들 감동했어요. 피로연에서 강훈 축사. 우리 혜원이 진짜 가족 의미 알게 돼 기뻐요. 진짜 가족은 서로 존중 사랑하는 거예요.
했지요. 하객들 박수쳤어요. 사람 직업 출신으로 판단 안 돼. 진짜 마음 봐야 해. 했지요. 그날 밤 박 씨, 가족, 혜원 결혼 소식 들었어요. 인터넷 화제였지요. 혜원이 행복해 보이네. 김영숙 씁쓸했어요. 한때 며느리였는데 잘 살아. 우리 때문에 고생했는데 행복하니 다행이야. 박태식 복잡했어요. 박정은 말 없었어요. 할 말 없었지요. 1년 후 혜원 임신 소식 알렸어요. 강훈, 김순자 기뻐 어쩔 줄 몰랐지요. 할아버지 되는구나. 기뻐. 강훈 딸 배 쓰다듬었어요. 혜원 행복, 미소 지었지요. 민준아내 소중히 임신기간 함께했어요. 아이 태어난 후 혜원 육아휴직하며 키웠어요. 강훈 건설복직 기다렸지요. 상무님 빨리 오세요. 회사 기다려요. 동료들 원했어요. 인정받는 임원이었지요. 평화로운 저녁, 강훈 딸과 앉아 지난 일 돌아보며 혜원아 사람 무시하면 대가 치른다는 걸 배웠지? 했지요. 네 아버지, 진정한 가족이 뭔지도 깨달았어요. 혜원 대답에 강훈 웃었어요. 앞으로 당당하게 살아라. 아무도 널 무시 못하게. 네, 이제 굴복 안 할 거예요. 혜원 강한 의지 담았어요. 완전히 새 사람 됐지요. 아, 여러분, 사람을 외모나 직업으로 재지 말아요. 정직한 삶이 가장 소중하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지내세요.